예, 12절 에너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뮤추얼 인덕턴스를 갖고 있는 회로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먼저 에너지 계산을 먼저 기본적인 거 하면요. 워크는요. 일, 동력을 적분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파워는 VT 곱하기 I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덕턴스 하나만 있을 때에 이 인덕턴스 하나가 스토어하는 에너지는 V 커런트 I라고 하면은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V는 L, I의 미분 이렇죠. 그래서 B는 VI니까 L, I의 미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분의 1 Li 제곱의 미분입니다. 따라서 워크는 이때 스토어된 에너지 타임 t 때 스토어된 에너지 wt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pt dt가 되고요. 이것은 2분의 1 L i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잠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리뷰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마그네틱 자기적으로 결합된 회로는 두 개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각각 V1 회로 1에는 V1과 I1, 그렇죠? 회로 2에는 V2와 I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V1과 I1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미 규명을 했죠. V1은 그 자체 유도 현상 L1, I1 미분 더하기 뮤추얼 인덕턴스 그 다음 이웃 커런트의 이웃 자석에 의한 유도 전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2는 M에다가 I1의 미분 더하기 L2의 I2의 미분, 자체 미분. 상호, 이건 영향받은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자체 유도 전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를 구하면은 이 P는 V1, I1 회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V2, I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L1, I1 dot 플러스 M, I2 미분 곱하기 M이 먼저죠. M, I1 미분 더하기 L2, I1, I2 미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닷이 이렇게 안 찍히고 여기 밑으로 찍혔으면 이때 빨간 점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다 됩니다. 여기에서 M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플러스 하나만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L1에다가 I1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I1이 빠졌네요. 그렇죠? I1에다가 I1의 미분 더하기 M에다가 I1, I2의 미분 다시 적어야 되겠습니다. I1 플러스 M, I1 프라임 더하기 L2, I2 프라임, I2 이렇게 되죠. 앞에 거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M, I1 프라임, I2 더하기 L2, I2, I2의 미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가만 보게 되면 얘는 2분의 1 L I1 제곱의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 두 개는 M, I1, I2의 미분이에요. 그 다음은 2분의 1
L2의 I2의 제곱의 미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적분해 준 것이 어떻게 되죠? WT는 이 P를 적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L I1 제곱 더하기 M I1 I2 플러스 2분의 1 L2 I2의 제곱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회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라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I1, V1을 구하고 난 다음에 회로에서 V1, V2, I1, I2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파워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커플링 코에피션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결합의 정도를 살펴보고 조금 더 우리가 숫자로 조금 장난을 쳐보면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참고로 이 일량은요 언제나 그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언제나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WT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Li1 제곱은 그대로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데 Mi1, I2는 M은 0보다 큰 거라는데 우리가 I1, I2가 방향에 따라서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줍니다. 플러스 여기를 2분의 1을 빼내고 L2I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 I1 I2 플러스 뭘 해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요 해준 만큼 뒤에서 다시 또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이 M이 나오려면은 L2분의 M제곱 I1 제곱 이렇게 해주고 빼기 L2분의 M제곱 I1 제곱 하면 제가 2분의 1 Li1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얘는 루트 L2I2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루트 L2분의 M에다가 I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L2분의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2분의 1 L2의 M의 I1의 제곱 M제곱 L2분의 M제곱 I1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또 남는 것이 여기는 L1이군요. 2분의 1에다가 이거부터 먼저 적으면 루트 L2 I2 플러스 루트 L2분의 M I1의 완전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L1 마이너스 L2분의 M제곱의 I1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L1 마이너스 L2분의 M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 그러면 넘어가서 L1, L2가 M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m은 루트 L1, L2보다 작다. 그러니까 상호 유도계수는 자체 유도계수의 곱의 그 제곱근보다 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m 값은 루트 L1, L2의 k배가 된다. 이때 k는 0부터 1까지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우리 k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k를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이게 그 m이 그거고요. 이게 상호 결합도, 커플링의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k 콜 제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k 콜 제로. 이거는 m이 제로라는 이야기죠. 얘는 not coupled. 서로 자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다. no coupling. 그런데 k 콜 1이 되면요. 이게 맥시멈 값이에요. 이면 m은 루트 L1, L2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fully coupled, 완전 결합된 거, perfect coupling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0.5보다 K가 0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느슨하게 결합됐다. 코일 간의 간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요. 그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죠. 근데 K가 0.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는 상당히 tightly coupl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K콜 1 되는 경우가 아주 아이디얼한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 코일 둘 사이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철심을, 코어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 전부가 이쪽으로 해서 하나도 바깥으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결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가장 이상적인 근데 실제로 우리 K가 1은 안 나오고요. K가 뭐 아주 페라이트 좋은 철을 쓰게 되고 히토류 말하는 히토류를 쓰게 되면 K가 뭐 0.98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K가 아주 이렇게 커지게 되죠.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K가 1이라서 자속이 하나도 코일 바깥으로 안 나가고 철심을 통과해서 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커플링 계수, 코에피션트 오브 커플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 해봤고요. 파워를 계산해서 그것을 적분해주면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식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이때의 뮤추얼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는구나. 뮤추얼 인덕턴스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K가 1이 되면 퍼펙트 커플링, 완전 결합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커플링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일이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코일 1에서 발생한 자속이 이렇게도 가고 나가고 이건 이쪽으로 코일 2로 안 가고 어떤 부분은 코일 2로 통과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코일 2를 통과하지 않는 것을 P11, 코일 2를 통과하는 것을 P12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K는 전체 자속 P11 더하기 P12 분호 P12 얘가 코에피션트라고 볼 수 있고요. K 콜 1이라는 것은 P11 이퀄 제로, 다시 말하면 뭐 발생한 자속 전부가 다 코일 2로 통과할 때 그때 서로 결합도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고요. 그래서 I1, I2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닷 위치를 잘 살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양쪽의 인덕터에 스토어된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커플링 코에피션트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콜 1이라는 이야기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루트 L1, L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653 곱하기 10.61의 루트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5.31mH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우리가 그 회로를 그 페이즈를 사용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게 되나 하면 여기는 페이즈 V1인데 24의 0도 여기서 오메가가 377로 주어졌으니까 오메가가 377이니까 라디안 퍼 세카죠. 여기서 우리가 J 오메가 L1, J 오메가 L2, J 오메가 M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얘는 J에다가 377에 L1이 2.653 밀리 M 그냥 적을게요. 10의 마이너스 3승 대신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J1이 됩니다. 2.653이라는 숫자가 일부러 1이 되도록 됐고 여기서 377Hz라는 이야기는 377이라는 것은 60Hz 시그널입니다. 2파이 곱하기 60 하면 377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60Hz 교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J377에다가 10.61 밀리헨리를 해주면 단위는 오음이고요. 얘는 J4오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뮤추얼 인덕턴스의 J오메가 곱해진 것은 그 미분해준 그 값을 의미합니다. J에다가 377 5.31M을 해주게 되면 J2옴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는 24의 0도 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옴,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그려야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옴이 있고 여기 J오메가 L이 J오메가 L1이 여기는 J1옴입니다. 얘는 J4옴이고 드라프트의 방향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M 근데 얘는 J2가 뮤추얼 인덕턴스 JM은 J오메가 M은 J2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V1과 절대 I1, I2를 잡아야 되겠네. V1은 우리가 하는 대로 여기를 V1, 그쵸? 인덕터에 걸리는 잡아야 되고 여기를 V2로 잡아야 될 겁니다. V1을 형성하는데 하는 값은 그 자체 유도 전압 그리고 상호 유도 전압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커런트 I1은 이렇게 잡고 I2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I2는 이렇게 커런트는 항상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I2는 그 앞에 쓸 때는 우리가 I2가 이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이 방향이었고 이 I1은 이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앞의 경우에 I2가 반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I2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자체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V1과 I1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왼쪽에서 루프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면요. I1 따라서 먼저 보게 되면 여기는 24는 전압 상승이죠. 24는 그 다음에 2 플러스 J1의 I1
이쪽으로 전압 강화에다가 그 다음에 뮤추얼 텀을 우리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I2가 현재에서는 점 없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점 없는 쪽에 플러스, 점 있는 쪽에 마이너스로 J4 I2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조금 이게 안 보이네요. 되는데 뮤추얼 텀을 그리게 되면 뮤추얼 텀을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 크기는 뮤추얼 텀이 J2에다가 그 다음에 I2의 미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전압 상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J2 I2. 그 다음 오른쪽에는 루프 2에는 자체 유도 그 J4 더하기 4의 I2 그 다음에 이쪽은 I1이 점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점 쪽으로 이렇게 그릴 것이고 J2의 I1 그럼 이것도 역시 돌아가는 방향 I2의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전압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J2 I1 이퀄 제로. 자, 여기서 우리가 I1과 I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1을 구하게 되면요. I2부터 먼저 구하고 I1을 구하게 되는데 I1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9.41에 11.31디그리 암페어가 되고요. 이때 값은 우리가 24에 코사인 3.7t로 주어졌기 때문에 RMS 값이 아닙니다. RMS는 그냥 R이고요. I2는 3.33에다가 30 마이너스 11.31이고 33.69디그리 암페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I1, I2만 구하게 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에너지식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2분의 1 L1, I1,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L2의 I2T의 제곱 더하기 M, I1T, I2T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1, I2를 이제 구해야 되죠. 페이지에서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1T는 9.41의 코사인 377T의 마이너스 11.31디그리가 되죠. 그러면 I1의 이때 T가 5ms이죠.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계산식인데 얘는 9.41에다가 코사인 377 라디안 파세크에다가 0.005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그 라디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그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파이에다가 180 디그리를 여러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디그리가 되고 마이너스 11.31 디그리 계산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계산기가 여러분들이 라디안과 이걸 그 디그리를 섞어서 쓸 줄 아는 계산기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10 암페어. 그 다음에 I2T는 3.33의 코사인 377T 플러스 33.69 디그리인데 I2 5ms는 역시 3.33 코사인 377 0.005 5는 180디그리 플러스 33.69 디그리를 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61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다 구했으니까 W5 millisecond은 2분질 L1이 2.653 mH 에 I1이 아까 마이너스 1.1의 제곱 더하기 2분질 L2는 10.61이죠. 2분질에다가 10.61 M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그때의 전류값이 마이너스 2.61 암페어였습니다. 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서 M을 적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 I2 방향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I2 원래 그 앞에서 잡을 때는 이렇게 가는 놈을 해야 플러스 M이 되는데 얘가 I2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 M의 방향이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M은 5.31 예,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61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 전체가 22.5 밀리줄로 될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0의 3절 이상변압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변압기는요, 두 개의 코일 사이에 철심을 끼우게 됩니다. 이 철심을 끼우게 되면 투자율이 높아서 자력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철심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히토류 같은 걸 쓰게 되면 투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그 자력선들이 여기서 파이가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이 안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그 커플링 코에피션트가 거의 1에가지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은 자력선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 권선 저항이 거의 제로라서 전력 소모가 없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력선이 철심 안으로 코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여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데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적용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먼저 여기서 그 변압기는요 I1에서 전류를 공급을 해서 유도 현상에 의해서 I2에 다른 전압의 전류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측, 2차 측,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코일과 세컨더리 코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 유도 전압 V1은 dt, d 람다1은 여기 n1번 동안 자석 파이가 지나가면서 링크된, 쇄교된 자석의 총합이죠. 그것의 시간 변화량의 그것이 우리가 V1인데 이것은 얘는 N1 dt d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2도 dt d 람다2인데 이 람다2는 N2의 파이예요. 그것의 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dt d파이를 끄집어내게 되면 dt dp는 N1분의 V1이 되고 밑에서는 N2분의 V2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V1, V2의 B값은 권선수의 B값 N1분의 N2와 같다. 이 N1분의 N2를 우리가 줄여서 턴드 레이쇼 그래서 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권선 B와 전압 B값 사이의 관계를 패러데이 법칙으로부터 저희들이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앙페르 법칙은 폐경로를 따라서 자장을 경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결과값은 그 경로 내를 통과하는 전류의 합으로 나타나죠. 이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어떻게 택하는가 하면은 철심을 따라서, 그렇죠? 철심 내에는 자기장이 제로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C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안에 자장은 코어 내의 자장은 제로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결과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철심 내에서는 위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뭐 실제는 제로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 경로 내에 통과하는 전력선의 수는요, 전류의 수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I1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쪽에서 밑으로 뻥 내려가죠. 제가 이렇게 이 표시를 하면 내려간다고, 이거는 지면 뒤에서 앞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게 N1개 개수만큼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2도 보게 되면 I2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면 뒤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N2개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내려가는 전류 가닥수 다 합하게 되면 N1, I1이 N1번, I2가 N2번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N1, I1 플러스 N2, I2 이퀄 제로가 되죠. 그러면 N1, I1은 마이너스 N2, I2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I1 분의 I2를 끄집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N2 분의 N1 마이너스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N1 대 N2 대로 달고 여기 전류 I1과 전압 V1을 걸게 되면 전류 V2는 전압 V2는 N V1이 되죠. V2는 N V1이 되고 I2는 마이너스 I2는 마이너스 N, 네, 여기 잘못했군요. N분의 N1분의 N2가 N이니까 I2는 마이너스 N분의 I1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전력이 제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파워는 그 1차 프라이머리 측에 V1, I1 더하기 세컨더리 측에 V2, I2 이게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V1, I1은 그대로 두고 앞에서 구했던 V2가 NV1이었어요. 앞에 구했죠. I2가 마이너스 N분의 I1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제로가 되죠. 소비 전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고요. 사실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른손 나사의 법칙을 손으로 막 돌려가면서 회로를 여러분들이 그건 하려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회로상에 표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를 가지고 암페어의 법칙을 따지기가 만만치가 않고 이게 방향이 막 따라서 이게 어디로 가는 이런 것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계산에 찾아놨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I1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금방 점이 이렇게 닷 노테이션, 닷 컨벤션은 그런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I2도 이쪽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I2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면 I1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I2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여기가 입력, 여기를 출력해 놓으면 여기서 아까 요 커런트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선해 놓고 방향만 바꿔 놓으면은 우리가 V1 번호, V2는 n이고 I1 번호, I2는 n분의 1이다. 물론 n은 n1 번호, n2다. 턴드 레이쇼, 건선 B.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법칙과 암페르 법칙을 여러분들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해놓은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압기 회로에서요, 여러분들이 볼티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커런트 디렉션에 따라서 N1분의 N2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이거를 붙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쉽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기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상상을 하고 권선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전류의 흐름으로 해서 오른손 나사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겨라웃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타임 컨슈밍하고 복잡합니다. 여기에 정리된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째, 우리가 여기서 V1 번호, V2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되는지, I1 번호, I2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인지 N분의 1에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 부분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보게 되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번은 I1, I2가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이 부분을 주는 요령인데요. 먼저 보게 되면은 점이 찍힌 두 군데 점이 다티드 그러니까 점 찍힌 단자에 둘 다 포지티브 사인이 와 있으면 플러스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다 이거거든요. 또는 그래서 이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곳에 점 찍힌 곳에 플러스가 있죠. 여기도 점 찍힌 곳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때 우리는 V1, V2는 n이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점이 점 안 찍힌 곳에 둘 다 안 찍힌 곳에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에 플러스로 잡혔다. 이러면 역시 우리가 V1, V2는 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점 있는 곳에 플러스로 되어 있고 점 없는 곳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회로에서 V1과 V2는 마이너스 n이다. 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점 없는 곳에 플러스가 되어 있고 점 있는 곳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러면 얘도 V1, V2는 마이너스 n이다. 이 경우도 같습니다. 그렇죠? 다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1과 I2의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건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런트가 점적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파란 걸로 표시할게요. 파란 걸로 이게 I1이 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 쪽에서 I2가 흘러나오면 어느 한쪽이 점으로 흘러 들어가고 어느 한쪽이 점에서 흘러나오면 우리는 I1, I2는 n분의 1에서 플러스라고 둘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요. 얘는 이쪽 I2가 돌아와서 이쪽으로 점 있는 쪽으로 들어가죠. 점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I1이 점 있는 쪽에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I1 번호, I2는 플러스 n 번호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I1이 점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I2가 역시 점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I1 번호, I2는 마이너스 n 번호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I1이 I2가 점에서 흘러나옵니다. I1은 여기서 또 흘러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도 I1, I2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가 요 똑같은데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이제 빨간 걸로 표시를 할게요. 점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I1이 들어가서 점 쪽에서 흘러나옵니다. I1이. 얘는 I1분의 I2가 플러스 n분의 1이다. 자, 여기서 이것도 이대로는 앞에 행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리죠. 1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점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서 점에서 흘러나오는가? 네, 흘러나오는군요. 그러면 I1분의 I2가 n 플러스로 쓸 수 있다. 이게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변압기가 들어간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책에 그 스트래티지 문제 푸는 그 전략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해서 부호를 잡고 I1, V1에 I1, V1, V2, I2 식을 잡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두고 있으면 2차측을 1차측으로 옮기든지 또는 1차측을 2차측으로 옮겨서 해석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변압기를 통해서 연결된 부하에 그 부하가 입력 측에 그 프라이머리 측에 반영된 임피던스가 얼마인가.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 왜냐하면 그 입력 측에서 바라본 출력 측의 임피던스입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GL 하나밖에 없죠. 먼저 우리가 N은 자, 여기 N은 N1, N2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같이 점 쪽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V1, V2는 N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I1이 점 쪽으로 들어갔고 I2가 점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I1 페이지를 쓰니까 I1, I2가 n분의 1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인풋 임피던스는 얘는 GI라고 하죠. 이 G1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프라이머리 층 G1은 V1 나누기 I1입니다. V1은 V2 나누기 N이죠. V2 나누기 N이고, 그 다음에 I1은 N I2예요. 얘는 N제곱분의 V2 나누기 I2인데 얘는 G2죠. G2는 여기서 GL입니다.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면 여기에 B1이 있고 여기 있는데 얘는 GL에 N제곱 연결되었고 이때 얘가 I1이다 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차 측에 있는 GL이라는 로드는 여기에 권선비가 N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넘어갈 때에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GL로 넘어간다.
2차측에서 1차측으로 이렇게 되고요. 1차측에서 2차측 가는 거는 반대로 n제곱 g1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회로가 물론 이거 얘는 아주 심플한 가장 심플한 회로인데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서 I1, V1을 구하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상 변압기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없는 이 회로로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가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죠. 먼저 일단 n은 n1분의 n2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폴라리티 잘 봐야 되겠죠. 점 있는 곳에 플러스 점 없는 곳에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V1분의 V2는 페이지로 바꿨을 때 V1분의 V2는 마이너스 n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커런트가 점 있는 I1이 이걸로 표시할까요? I1이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I2는 다시 또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I1분의 I2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로드가 여기 G2가 세컨더리 측의 그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프라이머리 쪽으로 되었을 때 G1으로 넘어가게 되면 n제곱분의 된다고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죠. 그러면 얘는 n제곱이면 4분의 1에 16분의 1에 16 곱하기 2 플러스 J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120의 0도 볼트,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가 18-J4,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반영되어 온 것이 세컨더리에서 반영된 것이 32 플러스 J16 이렇게 되고 이렇게 I1이 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1은 요게 V1입니다. 얘가 아무래도 안쪽에다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가 V1입니다. 그러면 자, 뭐 I1, V1, I2, V2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먼저 I1은 120의 0도를 임피던스 18-J4 플러스 32 플러스 J1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의 값은 계산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게 되면요. 2.33의 마이너스 13.5도 암페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V1을 알 수 있죠. V1은 32 플러스 자, V1은 I1 G1 얘가 G1입니다. I1 G1은 하면 여러분들이 2.33 마이너스 13.5도 곱하기 G1이 32 플러스 J16 한번 구할 수 있죠. 그럼 I2는요. I2는 위에 앞에서 구했습니다. I2는 마이너스 4 I1이고요. V2는 마이너스 V1 나누기 4 해주면 됩니다.
지역 보통 지방에 있는 설치된 스텝다운 트랜스포머, 감압용 트랜스포머입니다. 그거를 간단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제 전봇대에서 들어오는 전압은 13.kV RMS가 제공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집에 보냈는데 V2는 240V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에 소요되는 전력은 200A씩 10집에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200A씩 per house. 하우스인데 10집이에요. 연결할 어떤 그런 로컬, 그러니까 이건 뭐 공용이 아니고 어떤 한 지역용 한 10집이 모여 사는 타운에서 이제 강압기를 설치를 할 건가 봐요. 미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전량이 2002kA RMS가 필요해요. 얘가 사실은 I2겠죠. 자, 이럴 때 강압기의 권선비, 턴드레이션 얼마냐? V1 나누기 V2가 N이죠. 그래서 N은 V1이 13,800, 13.8K에다가 V1, V2 해주면 57.5분의 1이 권선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V2, I2를 하니까 I1을 구해라 이거겠죠. 그때 그러면 1차 프라이머리 측의 맥시멈 커런트는 얼마냐? I1 맥스는 이것은 자 우리가 I1 분의 I2가 n분의 1이잖아요. I1 맥스는 n에다가 I2 맥스네요. 맥스가 2kA니까 57.5 곱하기 맞나요? I1은 이게 57.5분의 1이죠. n이 57.5분의 2000 이것은 34.78 암페어 RMS예요. 그만큼이 2차 측에는 이렇게 2kA가 필요한데 1차 측에는 고압이기 때문에 34.78A면 충분하게 되고, 그러면 1차 측에 보내어줘야 할 전격 전력 파워 레이팅은 얼마냐? 그래서 필요한 전격 전력은 이것은 V1, I1 해주면 돼요. 얘는 V1이 13.8K 곱하기 34.78 이걸 해주게 되면 얘가 480K 48만 볼트 암페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공급해주게 되면 10집에 200mAh씩 240V에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때 권선비는 57.5분의 1이다. 변압기 회로를 풀 때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변압기를 없애고 2차 측을 1차 측으로 반영시킨다든지 프라이머리를 세컨더리 쪽에 반영시킨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그 태반원 정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2차 측을 1차 측으로 넘기는, 여기 있는 2차 측을 1차 측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만큼 1분면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 부분을 태분한 이퀴벌런트 폼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가시킬 태분한 이퀴벌런트 폼을 딱 잘라내면은 1번 선에서 딱 자르게 되면 이 밑에 이 부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측정한 VOC를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VOC를 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여다본 태분한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VS1이 있고 여기 G1이 있죠. 1번 되는데 여기다가 갖다 붙이기를
G탭은 그리고 VOC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그 작업의 결과가 사실은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V1 여기서 그 권수는 n으로 1대 n이니까 n으로 권선비는 나와 있습니다. V1분은 V2는요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점 있는 쪽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n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urrent 쪽으로 I1이 점으로 들어옵니다. 점으로 들어가고 I2가 점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그 I1분의 I2도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탭은 이퀴벌런트 폼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쫙 보게 되면 여기 V1, V2, I2는 있는데 V1, I1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I1이 제로라는 걸 알죠. I1이 제로면 당연히 I2도 위식에 의해서 I2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V2는요, V2는 그냥 여기 오픈 서킷이 돼가지고 VS1, VS2가 됩니다. 이때고 때문에 V2는 VS1이 되죠. 그렇죠? 이 V2는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VOC는요, 이거는 우리가 I1이 제로이기 때문에 I2가 제로라는 걸 통해서 이걸 얻었고, 그 다음 VOC는 V1이죠. V1은 윗식에 가게 되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 n분의 V2예요. V2는 앞에서 VS1이니까 VS1 나누기 n이 됩니다. VOC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브넌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들여다본 G 테브넌인데요. 이때에 전원은 꺼야 되죠. VS2를 껐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네요. 2차에 있는 G2가 2차에 있는 로드가 이쪽으로 갈 때는 n제곱분의 1로 간다는 거. 그래서 G2의 n제곱.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앞에 원래가 이렇게 있었죠. G1. 여기가 V supply 1. 여기가 아까 잘라냈던 1번 단면입니다. 여기에다가 GTH는 G2가 넘어갈 때 n제곱분의 1로 넘어가게 되고 VS2가 VOC가 되는데 얘가 VS2의 n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돌아가는 회로는 이게 I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차 측을 2차 측으로 보내는 경우. 그래서 아예 이쪽 프라이머리를 저쪽으로 보내는 방법. 그렇게 해버리면 어디서 잘라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목표는 그 이상 전압 변압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줘서 역시 이쪽에서 들여다본 VOC와 OC와 그 다음에 G태분화는 알면 되는데 G태분화는 이것도 앞에서 갈 때는 n제곱의 G1이고 이쪽에 1차로 갈 때는 n제곱 분의 G2지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와 동일합니다. 회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V1, V2는 n이고 I1, I2는 플러스 n분의 1이다. 이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떼놓고 이제 이렇게 떼놓은 부분 그 태어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어떤 폼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여기에 VOC와 G탭은 이렇게 바꿔서 나중에 저기다가 세컨더리 남은 쪽과 이렇게 붙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서 I2가 제로입니다. X 앞에 마찬가지로 I2가 제로니까 당연히 I1이 제로죠. I1이 제로니까 그 다음에 V1은 VS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VOC 이쪽에서 들여다본 VOC는 V2가 되게 됩니다. V2는 V1의 N배입니다. V1은 VS1입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NVS1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GTH를 구해야 되죠. G테브나는 이쪽에서 들어본 G테브나입니다. 들어봤을 때 여기서 I1이 제로니까 VS2 얘가 꺼야 되죠. GTH는 얘가 N제곱 되어서 넘어가니까 N제곱 G1 이렇게 해서 이 GTH는 우리가 여기서 N제곱 G1 얘는 MVS1 이렇게 해서 아까 2번에서 잘랐으니까 2번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여기에는 G2가 있고 여기에 VS2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1번을 2번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I2가 있다. 그래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 방금 배운 것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들어있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들어있는 회로를 간단하게 그 변압기가 들어있지 않은 회로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를 간단히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방법, 또는 이쪽을 간단히 만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방법, 이것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프라이머리를 일단 세컨더리에다가 갖다 붙이는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을 먼저 자르면요, 거기서 자를 때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폴라리티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n을 쓸 건지 마이너스 n을 쓸 건지 n분의 1을 쓸 건지 마이너스 n분의 1을 쓸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점 있는 곳에 v1, 점 없는 곳, 점 있는 곳에 플러스 이렇게 됐으면 얘는 v1, v2는 마이너스 n입니다. 마이너스 n이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I1이 점으로 들어갑니다. I2가 다시 또 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1, I2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쪽에서 여기에 VOC를 측정하고 이쪽에 들여다본 G태분안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앞에서 우리 했지만 I2가 제로이기 때문에 I1이 제로고 따라서 12V V1이 12 0° 볼트가 되죠. 그 다음에 VOC를 구하게 되면요, VOC는 V2입니다. 그것은 앞에 그 이상적 변압기 시계하게 된 V2는 마이너스 NV1 마이너스 2 V1이 되게 되고, 때는 12형도니까 마이너스 24에
0도 볼트가 됩니다. 구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G테브라는 전원을 끄고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 4-J3인데 그것이 쪽으로 될 때에는 n제곱으로 n제곱 G1이 되죠. 갈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G1은 16 마이너스 J12가 4 마이너스 J3 4 마이너스 J3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16 마이너스 J12가 되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VOC가 마이너스 24의 0도 근데 요때를 24의 0도로 바꾸고 이 보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임피던스가 이제 2차로 넘어가서 16 마이너스 J12로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 2번에서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거 12 플러스 J4 48에 30도 볼트 이렇게 되고 여기가 I2 이렇게 되죠. 자, 이제 2차측을 1차측으로 옮기는 거요. 2차측을 1차측으로 옮기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1번에서 자르는 거, 1번 조금 지나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놓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VOC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여다본 GTH를 구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I1이 제로이기 때문에 I1 equal 0 여기서는 2차측을 1차로 옮기는 거. 여기서 I1이 제로고 따라서 I2가 제로 따라서 V2는 저것을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48에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VOC는 저쪽에 들여다본 것은 V1이 될 것이고 이 V1은 마이너스 2분의 V2 이것은 24에 30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G테브라는 12 플러스 J4가 1차측으로 넘어갈 때는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해주게 됩니다. 얘는 3 플러스 J1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VOC가 1차측, 2차측, 1차측으로 가니까 VOC는 여기에 24에 30도에 여기가 임피던스, 2차측 임피던스 반영된 1차측에 반영된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1이고요. 해서 이렇게 딱 만나서 여기에 1번에서 만나죠. 이 전압이 V1입니다. 그 다음 여기 원래 있던 것이 4-J3 그 다음 원래 있던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4 12의 0도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가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를 2차측에 2차를 1차측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여기는 원래 이제 코어는 변압기를 포함한 회로를 변압기 없이 없는 회로로 변환하는 것이 코어인데요. 그 전에 이쪽 왼쪽 부분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뜯어 가지고 우리가 태반한 폼으로 만들어서 간단히
하나의 전원과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임피던스로 바꾸어버린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죠. 자, 저것을 빼내게 되면은 요 두 번째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VOC와 GTH를 구하게 되면 되죠.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VOC는요. VOC는 이 전압, 여기서 여기 전압, 그리고 여기서 여기 전압, 이거죠.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저 전압은 이 전압은 24를 볼티지 디비전이네요. 4-J4 마이너스 J4 에다가 그 다음에 4에다가 마이너스 90도가 전압 강하죠.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VOC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은요 14.42에 마이너스 33.69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브론 이퀴벌런트 임피던스는 이쪽에서 들여다본 거죠. 전원을 다 꺼버리면 여기는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가 돼요. 그러면 G테브론은 4에다가 마이너스 J4 패럴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는 4-J2가 됩니다. 옴이죠, 단위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VOC, 여기에 VOC, 그리고 여기에 4-J2. 그러면 이 회로 전체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여기는 14.42 마이너스 33.69 디그리 볼트 이게 나오고 여기에 4-J2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2 플러스 J3에다가 2가 있고 여기 Vout을 구하라 이겁니다. 여기가 N이 2로 있고 아이디얼이고 점 여기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V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V2예요. 자, 괜히 그렸네. 그냥 이대로 두고 해도 되는데 그쵸? 그냥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V1, V2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I1분의 I2가 마이너스 2분의 1일지 플러스 2분의 1일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I1이 이쪽에서 I1을 이렇게 잡고 I2를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점으로 들어가고 얘가 또 점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점으로 나와야만 되는데 점으로 둘 다 들어가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Vout이 구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쪽 1차 측을 여기서 구하니까 1차 측을 2차 측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n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져갈 때에 G1이 4-J2예요.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G1, 2가 되는데 이때는 n제곱의 G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G1이 4-J2예요. 그 다음에 이게 VS1이
얘가 14.42에 마이너스 33.69 디그리 볼트인데 볼트 그리고 69 디그리인데 얘가 넘어가게 되면 VS12가 될 때에 N VS1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14.42 는 마이너스 28.84 마이너스 33.69 디그리 볼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고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28.84 마이너스 33.69 디그리 볼트 이렇게 되죠. 여기에는 16 마이너스 J8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고 제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니까 2 플러스 J3에 여기에 2고 이렇게 되죠. 여기가 V아웃이니까 V아웃은 마이너스 28.84에 마이너스 33.69 디그리에 나누기 16 마이너스 J8 더하기 2 플러스 J3 더하기 2 분의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책에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이것은 2.80에 160.35도 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6번 문제인데요.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이제 그 변압기와 그 퍼스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사이에 이렇게 전기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것을 적용할 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KCL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 1번과 2번 포인트에서 2번 노드에서 KCL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전에 뭐 여기 완전 변압기는 별로 사실 또 필요가 또 없고요. 자, 그래서 노드 1에서 여기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할까요? 빨간 걸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렇게 해서 쟤는 10에서 여기가 1번 노드의 값이 V1이죠. V1까지 2옴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V1에서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니까 여기가 V2죠. 여기는 V1이고 V1에서 V2로 또다시 2옴입니다.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V1에서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전류가 I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노드 2에서 노드 1, 노드 2에서는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요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V1에서 V2로 2옴을 거쳐서 들어오는 전류와 I2를 더한 것이 V2에서 그라운드로 J2와 같이 같다. 자, 그래서 식이 1번식, 2번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I1, I2, V1, V2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네요. 나머지 두 개는요. 변압기에서 이상 변압기에서 꺼내면 되죠. 자, 여기서 그걸 보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점인드가 다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V1 이거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V1, V2의 B값은 N이다. N은 2. 그 다음에 I1, I2의 B값은 얘가 I1을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얘를 따져보는 거. 점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점에서 흘러나가죠. 이런 경우 플러스예요. 플러스 2분의 1이다. 3번과 4번에서 우리는 그래서 I1, I2, V1,
V2 구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